모병제. 모병제란 현재 한국처럼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고 직업군인 형태로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런 병력의 형태죠. 한국이 이제 머지않아 어쩌면 모병제를 선택해야 될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자도 오히려 군대를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이 있고 예전같이 요즘 전쟁은 사람 대 사람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공군들 내려오듯이 인해 전술로 온다고 해도 폭탄 한 발 떨어뜨리면 다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오히려 병력보다 무기를 더 쌓아놔야, 미사일을 더 쌓아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 한국은 이제 육군의 비중이 매우 커요. 그 대부분의 국방비가 육군 사병들이 어떤 밥값으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구에 비해서 육군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거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군이 아직 현대화 첨단화가 덜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1대 100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있고, 북한이 오면 중국도 있고, 중국이 인구로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있고 같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의 인구를, 병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육군의 수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그죠? 물론 좀 평화의 시대긴 해요. 전쟁이 날 것 같이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쟁이 날 확률은 적어요. 그죠? 하지만 전쟁이 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그죠? 항상 한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들이 노리고 있는 그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죠. 일례로 지금 일본이 우길부 전범기 들고 다니면서 독도를 전쟁으로 빼앗자 이러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모병제 카드를 꺼내야 된다. 이거는 또다시 식민지가 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죠? 일찍 우리가 일제 식민지 되게 조선 후기 말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그죠? 군대를 해체시킨 거예요. 그죠? 가장 먼저 했던 게. 그래서 군대 그런 구식이든 신식이든 다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나서 끝난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은 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군이 어떻게 돌아가고 군사 무기 작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소총 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 미리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나면 못 키워요. 바로 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건 미리 숙달을 시켜놓고 가끔 한 번씩 안 까먹기 전에 한 번씩 총을 쏴야 돼요. 그죠? 근데 한국 같은 나라는 총기를 판매를 하지 않잖아요. 그죠? 미국처럼 총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버리면 총을 만질 일이 없어요. 그죠? 4주 군사훈련을 만약에 4주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사주 군살 해봐야 영점 한번 쏘고 표적지 한번 쏘고 그게 끝이에요. 사격은 어디 저 동네 사격장 가서 쏘는 것보다 더 적게 쏴요. 근데 그거 쏘고 나서 숙달대 사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총 한번 쏴봤다 이게 끝인데. 그리고 만약에 전문성 있는 어떤 그런 거, 전문성 있는 어떤 기계라든지 뭐 비행기 전투기 정비라든지 차량 정비라든지 뭐 이런 기술은 아예 구하기 힘들겠죠. 그럼 그 정비대대나 이런 하사관들 월급 주고 그 사람들한테 정비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뭐 그래요. 전쟁이 났어요. 그죠? 전쟁이 났는데 후방에 있는 트럭이 고장이 났어요. 그죠? 근데 정비사들이 폭격 맞아 다 죽었어요. 근데 차가 있긴 한데 좀 고장이 났어요. 시동이 걸릴동 말동해요. 그죠? 근데 군대 예비군이 지금 같으면 혹시나 예비군들 중에 차량 정비하신 분들 있으면 이거 좀 어떻게 고쳐봐라 하면 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만약에 모병제로 가버리면 아예 못 고치는 거죠. 물론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이 와서 고칠 수도 있긴 해요. 그죠? 근데 군 장비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 다니는 차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어찌됐건 지금 안 되는 모병제로 가버리면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총이 있어도 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기 눈앞에 방독면이 있지만 독가스로 죽는 거예요. 그죠? 방독면 어떻게 쓰는지 모르니까 앞에 탱크가 있어도 몰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포도 못 쏘고. 그래도 군대에 갔다 오면 기본 개념은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격을 할 때 사격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훈련을 뛰다 보면 다른 친구들이 쏜 무기 조작하고 이런 걸 어깨너머로 본다고요. 그죠? 또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지시를 하면 한두 번 정도 해보면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작동이 가능해요. 그죠? 훈련에 맞춰서 네가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해라 이러면 훈련이 된 군대 같으면, 그죠? 그게 작동이 가능하지만 훈련이 돼 있지 않은 군대 같으면 힘들겠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용어 같은 거, 군대 용어 같은 거, 만약에 뭐 소대장이 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라 이래저래 해라 하면 애들 못 알아듣죠.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듣죠. 그죠? 어떻게 해라, 우리 미리 용어를 다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옛날 기억을 계속 떠올리니까. 그죠? 그게 훈련이죠. 뭐 지금 뭐 축구 선수들 가끔 보면 뭐 레전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릴 때 젊었을 때 축구 선수로 날려가지고 자기가 그게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축구 그런 그냥 미니 게임 하더라도 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예 안 배우면 못 차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지금 군대 해체 효과, 일단 뭐 그런 게 있겠죠.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모병제로 가면 군대는 해산이 된다고 봐요. 해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이 카드를 민주당 쪽에서 들고 나오겠죠. 민주당 쪽에서 하는 정책이 이렇게 지금 쭉 살펴보면 뭐 종교적병을 거부라든지 뭐 군대 가는 사람을 조롱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단계별로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내년에 군인들 월급이 대폭 올라간대요. 그죠? 그건 제가 봤을 때 계속 올라가지고 여론을 그렇게 시키겠죠. 야, 이럴 바에 그냥 모병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여론을 형성시키겠죠. 그죠? 어쨌든 예산을 갑자기 확 올릴 수는 없으니까 미리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죠?
아마 그때쯤이면 이제 모병제 하자고 이야기 나오겠죠. 분명히 선거 공약, 대선이든 총선이든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군인이 40만 정도 되거든요. 대략 한 50만 정도 되는데 50만 표를 다 먹는 거예요. 확보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군대를 가는 걸 안 좋아해요. 원래 진보 쪽은. 왜냐하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던 사람이 군대를 가게 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제대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훈련을 그렇게 받으니까. 그죠? 국가를 구해야 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부캐를 때려잡고 뭐 이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성향인 젊은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다 보수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진보 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죠. 뭐냐면 그 나중에 또 그러다가 또 진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수주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모병제가 되면 어떨까요? 그죠? 좋겠죠. 저도 군생활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군생활 되게 힘들게 했거든요. 체력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군생활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안 갈 수 있으면 좋죠. 솔직히 남자들은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고. 그러면 이제 군대하고 관련된 어떤 제약 같은 거, 만약에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든지 이중국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이제 없어지겠죠. 그 유승준 씨 같은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은 아직까지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오히려 더 군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는 그것도 걱정이에요.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계속해서 모병제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의무병제를 하다 보면 인원이 아무래도 구멍이 나겠죠. 주니까요. 지금도 병력이 60만에서 40만으로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대 같은 것도 자꾸 없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육군 체육부대 같은 거, 상무부대, 그러니까 전투병과가 아닌 병과로 이렇게 빼줬어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야구, 경찰 같은 경우는 야구를 하게 해줬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다 없애죠. 이젠 다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일반병으로 군대를 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 지경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도 한국 그 지경까지 왔는데 모병제로 간다? 자, 그럼 모병제로 가면 몇 명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봤을 때 한국이 모병제로 간다면 병력은 한 15만, 10만에서 15만, 많으면 20만, 그죠? 많으면 20만 정도 가겠죠. 한 15만 정도 간다고 뭐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중국이 한 150만 정도 되네요, 군이. 중국은 근데 중국도 모병제인가? 중국은 군대를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그러죠. 군대 가는 게 오히려 더 상류층에 속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150만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붙으면 그냥 뭐 10분의 1이니까 개박살 나겠네요. 그죠? 이제 뭐 무기 없다 하더라도 육군만으로도 뭐 그냥 개박살 나겠네. 그죠? 그리고 중국은 또 병력을 10억 인구가 쏟아져 들어올 수 있죠. 최소한 1억 인구만 쏟아져 들어와도 15만 명으로 어떻게 막아요? 그죠? 1억 인구만 모병해가지고 밀고 내려와도 15만 가지고 어떻게 막아요? 아까 답이 안 나오죠.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냥 1억 인구가 손에다 짝대기 하나씩 들고 밀고 들어와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15만 병력 가지고는. 그죠? 우리도 이제 예비군하고 다 합치면 막 몇백만 된다고 하지만 이제 모병제고 들어서면 예비군도 없어지겠죠. 그죠? 저는 뭐 젊은 친구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저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미군은 돌아가라 그러고, 그죠? 일본도, 한국은 아군이 없어요. 지금 봤을 때 미군 빼고는 솔직히 아군이 없어요. 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적군이에요. 그죠? 뭐랄까, 사면초가, 그죠? 다 막혀 있죠. 적들로. 진짜 뭐 될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전쟁 한번 잘못 나면 한국은 진짜 순식간에 잿더미 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총 한 발 못 쏴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다가. 근데 이 정부의 정체는 뭘까요? 그죠? 오병제는 좀 아직 한국은 시기상조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 한번 봐요. 여자도 군대 가잖아요. 거기는 미스코리아도 가고, 거기 뭐 소위 말하는 걸그룹도 군대 갔다 오고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한대요. 다 군대 간대요. 왜냐면 나라 잃은 서름을 겪어봤거든요. 나라가 없어져 봤거든요.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걔네들은 여자들도 다 군대 가요. 이스라엘은. 그죠? 이스라엘하고 왜 한국하고 비교를 하냐면 그 위치가 비슷해요. 지정학적 위치. 그죠? 거기도 아랍으로 뺑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근처에 아군이 없어요. 한국같이 근처에 아군이 없어요. 그죠? 그냥 미국 정도만 도와줄 수 있는 나라라고는 미국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나라 잃어봤던 슬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비슷해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유난히 물론 여론이 그렇게 몰아갈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은 항상 전쟁 위험이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죠? 북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북한하고 전쟁할 확률은 매우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북한도 다 걸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자기도 다 잃어요. 그죠? 자기도 북한도 모든 걸 그 김정은 일가도 모든 걸 다 잃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전쟁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산발적으로 뭐 포를 한번 쏜다든지 이런 건 하겠죠. 근데 옛날 6.25 때 같이 정권이 다 밀고 내려올 확률은 매우 적어요. 그죠? 하지만 시뮬레이션 해보겠죠. 요렇게 들어가면 얘들이 막나, 요렇게 찔러보면 얘들이 어떤 반응이 나오나, 그런 걸 한번 해보겠죠. 그죠? 어찌됐건 좀 걱정이 돼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흘러가려고 이 모양으로 가는 건지. 그죠? 걱정이 돼요. 이거 한다고 뭐 잠깐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최근에 7월 달쯤에 모병제를 해야 된다라고 뭐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네요. 그죠? 한국은 이미 모병제는 하고 있어요. 그죠? 하고 있죠. 섞어서 하고 있죠. 그죠? 모병제와 의무병제를 섞어서 하고 있죠. 이미 하사관이나 직업군인이 아예 없지 않잖아요. 그죠? 장교들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어요. 이미 모병제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죠? 다만 이제 모든 걸 모병제로 할 것이냐, 이제 그걸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의무병제를 아예 완전히 삭제를 해버릴 것이냐, 그게 이제 문제지. 모병제는 현재도 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좀 걱정이에요. 그죠? 너무 걱정을 하는 건가? 걱정이 너무 앞서나? 근데 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죠? 옛날 그걸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중국에 10억 있죠. 일본도 1억이나 있죠. 그죠? 또 급하면 또 러시아가 내려오죠. 우리 주변 나라에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중국 하나만 해도 뭐, 그죠? 중국이 자주 내려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번씩 내려왔거든요. 그죠? 자주 내려오진 않았지만 한 번씩 내려왔다고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한국이 참 고생을 많이 했죠. 그죠? 예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고, 또 일본도 과거에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고. 그러면 이제 모병제로 만약에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한국군은 뭘 해야 되냐?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무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죠. 그죠? 그 소위 말하는 뭐 특전사를 다 아이언맨으로 만든다든지, 그죠? 어벤져스 팀 같은 팀으로 만든다든지, 그죠? 비행기나 이런 거 날라오면 다 박살내고 막 다닌다든지, 그죠? 탱크를 뭐 한 손으로 때려 부신다든지, 아니면 뭐 건담 같은 거대 로봇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걸 하기에는 한국은 아직 기술 수준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요. 그죠? 뭔가 이렇게 전투력이 강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건 아니에요. 그죠? 아직 미군의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인구도 없어요. 그죠? 병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훈련된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그냥 끝난다고 봐야죠. 전 오히려 여성들은 오히려 그런 걸 가르쳐야 되지 않나? 간호장교를 할 수 있는, 오히려 간호장교 군사훈련 같은 걸 전투병과는 아니라도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 않나? 그죠? 한국도 지금 여성들이 군에 들어가는 비율이 꽤 높다고, 장교이긴 하지만 하사관 이상이긴 하지만 여성들이 지원하는 그게 꽤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죠? 어차피 인구가 줄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애가 없잖아. 아니면 애를 놓든지, 그죠? 아니면 애를 많이 놓든지, 어떤 식으로든 나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군 병력 수준이 어때요? 그죠? 육군, 물론 기계화 부대가 있긴 하지만, 육군이 거의 뭐 아직도 총 들고 쏘는, K2 들고 총질하는 수준에서 못 벗어나죠. 물론 가끔 뉴스에서 나오면 뭐 헬기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거 하긴 하지만, 실제로 부대 가면 그런 거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고, 실제로 전방부대 가면 아직도 삽질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그리고 군대라는 게 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전투도 하지만 우리가 막사에 사용을 하고 뭐 이러면 그 시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가 막 도로가 유실됐어요. 그죠? 뭐 예로 뭐 겨울 되면 눈 치운다든지, 그죠? 만약에 그걸 민간으로 다 넘긴다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비용은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만약에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쟁이 났는데 폭설이 왔어요. 그러면 그 민간업자가 전쟁 나서 무서워서 눈을 안 치워주면 어떡할 거냐. 그죠? 그럼 그냥 다 막혀버리니까 다 죽는 거야, 미사일 맞아서. 그죠? 만약에 눈이 왔어요. 그죠? 강원도 산 부대가 많으니까 눈이 왔는데, 그래서 오도 가지도 못해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미사일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민간업자가 마침 못 와가지고 눈을 못 치웠어요. 그죠? 거기다 미사일 때려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군인들은 저도 눈치 와봤지만, 군인들은 만약에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부대가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다가 일어나서 비상 걸어서 눈 치우고 와서 자요. 그 정도로 눈 치우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눈이 우리 동네 올 때 조금 오는 그 정도 눈이 아니에요. 거기는 1m에서 2m, 최고 2m까지 눈이 와요. 길이 아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 관리, 언제라도 전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병력이 줄어들면, 그죠? 다 민간에게 맡길 거예요. 그리고 민간인이 자꾸 부대 안으로 들어오면 보안이 안 되죠. 그죠? 아무래도 보안이 안 되죠. 그죠? 뭐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또 군인이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군인은 물론 총도 잘 쓰고 전투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육군은 들어가서 진지 구축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육군의 약간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죠? 도로 보수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소위 말하는 공사장의 그 인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뭐 고지를 점령했는데 뭐 방어 진지를 쌓는다든지 호를 판다든지 이런 것도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육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 사람들은 전투 훈련만 한 거예요. 호는 한 번도 안 파본 거예요. 그러면 딱 왔는데, 올라왔는데 호가 없어. 그럼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다 민간업자가 그런 건 해줬어요. 그죠? 그럼 민간업자 불렀는데 민간업자가 와요. 그죠? 군대는 완전 최악을 상황을 가정해서 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전기도 없고, 뭐 여러분들 그 캠핑 같은 거 가잖아요. 그 캠핑 같은 거 가면 뭐 그 요즘 이제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텐트만 하나 쳤다고 생각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전자제어 장치 같은 게 안 들어간 차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 요즘 EMP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기를 다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폭탄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터져버리면 다 못쓰거든요. 그래서 군대는 항상 아날로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훈련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군인들이 병력 수가 적어지면 작업을 당연히 안 하겠죠. 그죠? 그냥 완전 특전사 같이 전투병 훈련만 하겠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테니까, 감당을 못 할 테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마 모병제를 한다 그러면, 의무 병력제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아마 몰표를 찍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언젠가는 의무병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걱정이 돼요. 그죠? 제가 죽고 나서 그렇게 되면 상관없는데, 제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되면 또다시 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식민지배나 전쟁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에요. 그죠? 어떤 모병제 신중을 검토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 한국은 아직까지 모병제는 완전 모병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